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정입니다. 김행장에서 AI 그러니까 좀 되게 의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저는 그 김행장에서 지금 AI 전체적 전반적인 걸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진행이 김행장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을 발표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AI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분의 이제 오프닝 세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 전달하는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임팩 있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고요. 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제목도 와같지만 인간과 AI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고 그래서 어떻게 AI를 직접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약간 간단스럽게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활용하는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지금 AI에 대한 구축과 내부에 적용을 못하는지 이런 걸 짧은 시간이지만 좀 임팩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생활 속에서 AI가 근접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실예로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지식 검색이라는 연결.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하는데 AI 접목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음성이란 부분도 있을 거고, 콘텐츠 생성이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게 있지만 직접 닿는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검색들은 많은 부분을 쓸 겁니다. 요즘에 딥 리서치라고 해서 추론적으로 얼마 깊이 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어제 4.5라는 그 오픈 AI 4.5에서 발표한 것처럼 조금 더 인간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AI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럴 때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거 AI한테 질문을 하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툴을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AI를 검색을 할 때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기술이 나오는데 제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에서의 어떤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롬프트 툴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뭐 마스카라의 AI라는 이런 툴도 있는데 거기다 내용을 넣게 되면은 거의 그 프롬프트 내용을 물어보면서 저한테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거 너가 원하는 거니 하고 물어주게 되면은 그 물어보는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프롬프트 자체를 2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2페이지를 챗GPT나 또는 퍼플렉시티한테 넣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것들을 읽어서 바로 PDF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환 눌러서 저장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클릭만 하면은 답을 원하는 한 20번 정도만 하면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런 원하는 답을 가지고 어디를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툴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저기 노트북 LM 같은 거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에 그건 원 소스를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소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원 소스에 넣고 거기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그런 포맷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소스를 넣을 것이냐 뭐 구글 확장 프로그램 만들어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로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검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프롬프팅을 할 것이냐, 그 프롬프팅한 내용을 어떻게 많은 내용을 저장하고 그 프롬프팅한 내용을 그대로 저장해서 웹을 쓸 거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너무 개발 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AI가 그런 것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화 시킨 내용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은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그 코딩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스크립트가 있는 인식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면은 언제나 내가 만든 포맷은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바로 일괄적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데서 검색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음성이라는 기술인데요. 작년에 오픈 AI가 작년 5월에 발표했던 게 뭐죠? 그러니까 구글에 바로 연례 행사 전에 발표하고 놀라운 게 바로 음성과 영상의 기술입니다. 멀티모달을 발표했었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작년 9월에 일반 사용자한테 오픈이 됐고 저번 달에 무료 사용자한테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폰에서 무조건 GPT-4나 다른 거 쓰면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게 빨리 인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작년 저 발표 전까지는
약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거 2초 걸렸는데 지금 0.2초로 줄었습니다. 0.2초로 줄었다는 건 대화에 끼어들기가 되고 모든 부분에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률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하나의 GPT가 PC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마이크가 동작하고 있고 GPT에 있는 음성 모드가 동작합니다. 고급 음성 모드가. 그럼 제가 메일을 쓰면서 얘한테 얘기를 해요. 오늘 좋은 일이 뭐 있어? 그럼 막 얘기를 하면 중간에 그런 거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 그러면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럼 얘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스크립트가 다 쌓여요. 그래서 필요한 스크립트만 카피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고급 사용자가 아니라 다 무료 사용자도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올 초에 다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음성의 기능들은 훨씬 더 좋은 기능이고요. 그런 API가 공유됐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만들 때는 그런 API를 활용해서 음성의 기능을 사용한 서비스를 만들 때도 훨씬 좋습니다. 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되게 빠른 대화를 인식해주기 때문에요. 물론 오픈 AI만 한 게 아니라 구글도 어제 다 오픈을 했고요. 훨씬 좋습니다. 영상 기능이죠. 여러분 핸드폰에 20불짜리 지금 챗GPT를 쓰는 경우에는 영상 기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는 영상을 켜고 앞에 있는 보이는 게 뭐니?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쓰세요? 해외 출장 갔을 때 옛날에는 번역 같은 거 하는데 보여주고 야 번역해줘 그럼 다 말로 번역 다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현재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바로 무료 사용자한테는 오픈되지 않고 20불짜리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러스 사용자들한테만 지금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료 사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 구글이 바로 뭘 했냐면은 영상에 대한 인식, 아스트라 기능들을 다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찾아보시면은 영상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영상 인식에서 쓸 수 있어요. 되게 편해요. 그냥 말로 다 해주고 보니까 현재 되게 와닿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시간에 대한 비디오에 그 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음성에 대한 활용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나온 영화가 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가 AI한테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 그게 배경이 2025년입니다. 근데 그 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만다에 관련된 정도가 현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GPTC의 음성 기능을 쓰면은 그만큼 다정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GPTC에서 인기 있는 건 뭐예요? 걸프렌드입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 옵션을 줘서 언제나 나한테 대답할 때 오빠라고 얘기해줘. 그러면은 걔가 언제나 그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고요. 그럼 상감마마 모드로 만들어주면은 언제나 상감마마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콘텐츠화 시키고 사람의 음식에 인식시켜줄 수 있는 GPT가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 그런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콘텐츠의 생성입니다. 이미지 생성. 이건 어제 와닿죠. 지브리 때문에. 근데 지브리 때문에 와닿았지만 사람들이 확 늘었습니다. 왜? 나한테 맞춤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콘텐츠도 쉽게 만드는데 콘텐츠 부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GPT나 이런 쪽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프롬프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 하면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근데 프롬프트 없이도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위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면 있지만 이러한 얼마 전에 위스크라는 기능들도 구글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를 발표했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용을 안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대에서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요즘 핸드폰에서 온디바이스 되는 게 뭘까요? 사실 애플은 요즘 되게 뒤떨어지는데 안드로이드 구글 쪽에서는 훨씬 더 앞서갑니다. 온디바이스 AI 쓰는 거는 저는 많이 쓰는 경우가 첫 번째는 회의록입니다. 물론 보안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회의록을 작성할 때 과거에는 크로바렉스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음성을 녹음시켜서 크로바에 넣으면은 그걸 번역해서 딱 음성을 갖다 회의록을 만들어주는데 요즘 삼성에서 기능들을 보면은 온디바이스 AI로 자체적으로 음성을 해서 AI를 분석해 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선전할 때 통역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온디바이스 AI로 들어갑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을 어디에까지 적용될까요? 자동차 쪽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는 LLM을 초형화시키고 반도체가 소형화돼서 그런 부분이 인식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AI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뭘 하는데 그때도 이런 경우를 합니다. 야, 그 중에서 좋은 것 중에서 그 일정에 나한테 넣어줘. 그러면은 오퍼레이터가 동작을 해서 제 구글 일정에 쏴줍니다. 이 정도 기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에이전트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를 먼저 드리면은 자, 소형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에 소형 모델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개 변수가 작은 것들 1비짜리 작은 모델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집에 있는 PC를 오픈소스 모델로 깔아서 쓰면 훨씬 더 나만의 AI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온디바이스 AI 되고요. 요즘 CES에서 작년에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되게 인기를 끌었었죠. 젠슨 황이 작년에 발표했던 게 뭐예요? 들어보겠지만 피지컬 AI입니다. 그럼 젠슨 황이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AI는 책에서만 공부하는 AI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AI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AI는 물리적인 현상을 몰라요. 근데 어린애들은 몇 개월 지나고 몇 년이 지날수록 계속 습득을 해서 이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데 아직 AI는 그 사회성의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를 끄집어내서 뭔가 피지컬적으로 AI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면 휴머노이드로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AI가 발생한다. 그래서 작년에 젠슨 황이 키노트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메타에는 되게 유명한 분도 똑같이 지금 LMM으로는 앞으로 AGI가 탄생할 수 없다. 전부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AI를 인식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기에는 당연히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학습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이제 데이터는 고갈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빠르게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상 데이터는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거냐? 엔비디아가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뭐예요?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키노트에서 피지컬 AI와 코스모스 플랫폼을 얘기하고 디지털 트윈을 얘기해서 작년에 인기가 올해 엄청나게 띄운 겁니다. 그럼 그 시대가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학습과 합성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이쪽이 가야 될 방향인데 그와 연결돼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되느냐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이루는 지금 6가지 회사들이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6가지 회사들이에요. 요즘 애플은 이제 슬슬 빠져갑니다. 애플이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빠져가는 건데 지금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구글 당연히 프로젝트 아스트라로 잘 가고 있고요. 오픈 AI에서 오퍼레이터 움직이면서 실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200불짜리고 미국에서만 해서 실제 오퍼레이터를 잘 못 써봐요. 근데 미국에서 쓴 사람들 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야 계란을 구입해줘 이렇게 오퍼레이터 지시를 하게 되면 얘가 커서가 막 동작해서 제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쿠팡에 가다가 인증 모듈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인증 때 나 인증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증만 넣어주면 그 다음에 지가 딱 해서 주문까지 다 완료합니다. 문제는 계란을 제일 비싼 걸 구매한다는 게 현재 제일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있는 건데 앞으로 더 뼈질 거고요. 당연히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PC 전체를 에이전트화 시킨다는 건 MS도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MS도 같이 동료로 가고 있고 이제는 프롬프트와 관련돼서 AI만 가지고도 모든 부분이 억세스하는 에이전트 시대 갈 겁니다. 메타도 움직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누스입니다. 딥시크로 엄청 시끄럽게 했던 우리나라 시끄러워했는데 에이전트에서 제2의 딥시크라고 얘기하는 마누스입니다. 물론 이 마누스가 발표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발표했는데 실제 사례를 한 6가지를 발표했었죠. 그때 인사 쪽에 발표했는 게 쇼킹했는데 인사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기가 분류를 하고 그게 누가 제일 좋은 건지 알고 마지막 선정까지 하는 인사 프로세서를 그대로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국 거니까 약간 이상하다 한 부분이 실제 써보지를 못하고 초대 코드가 있어야만 로그인할 수 있었는 이 단점 때문에 믿을 수 있냐 그랬는데 현재는 제2의 딥시크만큼 에이전트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데 있고요. 마지막이 뭐예요?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이 만들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MCP입니다. 현재 표준화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MCP는. 근데 표준화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얼마 전에 오픈 AI도 우리 MCP의 표준을 따르겠다. MS도 표준을 따르겠다. 도대체 MCP가 뭔데 크로드의 MCP를 전부 따르냐?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를 억세스화하는 표준의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이론상의 MCP만 계속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MCP를 좀 얘기해드리면은 크로드라는 것을 깔았어요. 제가 깔았어요. MCP 지원하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MCP라는 것을 깔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MCP 깔면 됩니다. 그러면 망치라는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망치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뭐냐면은 너가 어떤 액션을 취할래?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게 MCP 서버 중에서 뭘 설치할래? 물어보면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는 MCP 서버들이 동작할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고 그거에 대한 그림 파일 액세스가 있는 모듈을 하나 깔아요. 그럼 얘가 그때부터 허가를 받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얘에다 명령을 넣는 거죠. 내 하드디스크 중에서 어떤 그림을 찾아서 두 개 합성해서 나한테 보여줘. 딱 보여줍니다. 결국 그 MCP에 있는 컨트롤이 내 PC를 액세스하고 그 액세스한 부분을 가져가는데 전체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액세스 포인트만 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 표준이고요. 오픈AI가 딴 소리는 결국 챗GPT에서도 똑같은 MCP를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애플 주가가 발표했다가 떨어졌다가 애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핸드폰을 컨트롤하고 뭐 에이전트를 컨트롤하는 게 애플이 제일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MCP 기술이 나오면서 과연 애플이 더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이전트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움직여서 에이전트 기술이 나아가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렇게 모든 거대 AI, 그 다음에 금방 말씀은 소형 AI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대 AI 시장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면은 자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록 3를 발표했습니다. 되게 늦게 AI를 시작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게 발표했냐면은 지금 H백이 얼마예요?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H백을 10만 대를 가지고 학습을 가장 단기간에 했어요. 122일 만에 네트워크 센터를 다 구축했는데요. 여기서 계속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10만 개를 엮어버렸고 그 다음에 20만 개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20만 개가 잘 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연결들을 엄청 잘했고요. 우리나라에 20만 개 갖다 줘도 그거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만들어줬는데 정부기관도 계시지만은 얼마 전에 딥시크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올해 데이터 센터 목표 15,000대 확보 목표입니다. 한 기업이 20만 대를 지금 학습을 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 전체가 15,000개 확보가 되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리소스나 자본력에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규제입니다. 누가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와도 한국에서는 설레설레니까 저렇게 122일 동안 저렇게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없어요. 규제만 12개랍니다. 그걸 다 통과해야지만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하나의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구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AI로 좀 혁신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컨설팅하면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크게는 이런 내용입니다. 직원의 생산성 제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 향상,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운영 개선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기업들이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공이나 금융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고객 상담 축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요구사항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쉽기는 쉬운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술이 안 될까요? 기술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안적인 요소와 현재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PI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기업들하고서는 우리 GPT 서비스 만들었어. 근데 앞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뒤는 다 API로 쿼리해가지고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하는 모델이 될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앞단 챗봇만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 잘 만들어서 쓰세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라고 해서 오픈 AI와 계약을 합니다. 그럼 뭐가 계약이 달라질까요? 다 애저 환경화에서 돌지만은 학습은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는 보장해주겠다 하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학습을 안 시킨다는 거. 데이터는 일단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온프로미스를 구축을 해야 돼요. 온프로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개발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지 않고 그냥 이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바로 쓰면은 요금제를 쓰고 그 쿼리를 쓰는 이런 한두 개 모델이 있지만 아니면은 이 전체를 구별을 해야 되죠. 전체를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LMM을 갖춰야 됩니다. LMM 요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로 다 나와요. 딥시크도 되게 좋고요. 다 좋은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LMM 자체는
우리 기업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파운데이션 모델로 학습을 시켰지만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이 외부에 죄송합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정리와 전처리를 해서 이 소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소스에 넣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파운데이션 모델에다 직접 학습을 시킬 거냐? 그러기에는 아까 GPU가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몇 장을 가져도 학습에 대한 것들이 되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기업들이 새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인프라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 H백에 원노드 8장짜리를 붙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AI 프로젝트를 하면은 하드웨어와 라이센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IT 시스템 구축과는 완전히 좀 다른 포맷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는 건데,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LM에다 접합시키는 파인 튜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레그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에다 직접 넣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거는 LMM이 발화를 할 수 있게 답을 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LMM을 답하는데 LMM의 구조가 거대 AI는 아니라도 소형 LMM도 받아서 바로 검색을 해서 지식계인 벡터DB를 맞추는 거지. 그러면 AI 구축하는 아까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LMM 구축하면 여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소리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벡터화 시켜서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벡터화 작업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리고 우리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만들어주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의 그냥 이 LMM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 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너무 시간이 많이 고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 벡터화 시키면은 여기서만 쿼리가 일어나고 그것을 마치 AI가 답하는 것처럼 LMM이 받아가지고 답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지식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러한 구축들이 가는 방향이 바로 RAG고, RAG 형태를 누가 잘 만드는가 하는 것들이 요즘 프로젝트에서 전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할루시네이션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일어나긴 납니다. 그럼 여기서 고려사항들이 뭘까요? 이 크기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LMM을 어떤 걸 선택해서 기업에서 구축할 거냐, 누가 해줄 거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벡터화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맡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되게 좀 복잡한 사진이라고 보여지는데 복잡한 건 절대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벡터DB를 형성하는 모델들을 제가 좀 손쉽게 빌려다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에 살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처음에 우리 데이터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어떤 부분의 서비스를 바꾸면은 우리 조직의 변화가 생길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AI로 대외 서비스를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조직에 있는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AI화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AI화 시킬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컨설팅 업체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조직에서 AI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 서비스를 찾아냈다면 거기 데이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AI 시스템에 넣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러한 부분에 제일 먼저 할 거는 데이터를 인식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OCR 데이터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 OCR을 인식시킬 수 있는 모듈들이 동작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랭체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에 씁니다. 그럼 저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서를 다 가져가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기에서 문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로더들이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적으로 조직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도 로더를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랭체인에 제공하면 쓰겠습니까?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아까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벡터 LM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 LMM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지금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뭐예요? 알리바바의 Q1도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내 기업자가 이런 거 업스테이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거 어떻게 내 문서를 잘 인식시켜서 만들 거냐 한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요. 그 인식이 한 상태에서 AI가 인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쪼개야 돼요. 문맥을 어떻게 잘 쪼개냐인데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청킹 기술이 되게 뛰어나게 되고요. 그 청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업에서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에. 청킹을 했어요. 잘 잘랐죠? 그럼 잘랐으면 어떻게 해요? 벡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벡터화를 시킬 때는 그것을 벡터 DB로 다 넣는 과정들. 이게 기존의 IT 시스템하고 다른 겁니다. 다 벡터화 시켜서 넣어줍니다. 이것도 그러면 툴이 있느냐? 툴이 있습니다. 이런 벡터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톱10 툴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어느 툴을 활용해서 벡터화 시킬 거냐, 어느 툴을 활용했을 때 더 벡터화를 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벡터화를 시킬 겁니다. 벡터화 시켜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레그 모델에 대한 것들을 구축했을 때 얘기 나오는 거죠. 벡터화 시켰던 것을 쿼리에서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땡기는 기술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땡길 거냐. 그리고 땡겨 왔을 때 많은 정보들을 내가 AI한테, LMM한테 물어봤을 때 땡겨 왔습니다. 그걸 유사도 분석을 해서 그 유사도 중에서 어느 게 정확한 답이냐 하는 것을 끄집어 와서 그다음에 뭐예요? LLM이 그걸로 말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 기술들이 필요하고 유사도 검색과 이런 기술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과정들을 거쳐줘야 아까처럼 RAG라는 게 형성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현재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컨설팅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구축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잘 구축해놔도 내일이면 또 데이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가 또 하나 크게 걸립니다. 기존의 IT 시스템과 다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참 전에 필요했는데 이거는 몇 개월마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존에 해보지도 않은 형태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없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에 대한 서비스들이 잘 안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AI를 뭘로 바꿀 거지 그 고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에 나오는 좋은 것들이 많네 하는 정도 수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생활에 쓰는 거하고 기업에서 또 운영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실생활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기업에서 할 때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가이드와 인프라입니다. 아까처럼 구축할 때 이미지와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인프라적인 것은 하드웨어적인 요소, 뭐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 문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러한 적용 가능한 업무를 발굴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임직원 자체가 AI를 다 쓸 수 있도록 AI에 대한 인식들이 쫙 바뀌어져 있나. 올해부터는 정말 AI를 안 쓰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뒤처지지 않게 임직원들이나 우리 조직들의 내용들이 AI화 시킬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 시대에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의 AI의 문화 구현하는 것들이 앞에 인프라 구축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AI 사용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뒤처질 거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인공지능 미래는 열렸는데요. 승자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또 바뀌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승자들을 알고 어디가 움직이는 걸 계속 저 보는데 저도 하루에 요즘에 AI 관련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모든 걸 찾아보고 얘기하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건 유튜브 같은 경우는 AI로 다 요약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10배는 더 빨리 봅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고요. 다 AI를 전부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요. 논문 같은 것도 요즘에 읽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문라이트라는 논문 하면은 그 논문을 쉽게 해주는 AI가 도움을 줍니다. 논문을 보기에 엄청 빨라요. 저도 옛날엔 논문을 다 안 봤는데 요즘 논문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효용의 가치가 있어서 변화의 승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거는 꼭 시스템에 대한 아까처럼 글로벌 업체는 아닙니다. 결국 변화라는 승자는 사용자 자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